힘 좋은 농부와 심술쟁이 지주. 옛날 나주 땅에 힘이 장사여 매사 부지런하여. 마을에서 가장 논밭일을 잘하기로 소문난 젊은 농부 만보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느 농부의 2배는 너끈히 해내는 상농 중에 상농이었지만 지주인 김진사는 워낙에 심술궂고 인색하기로 이름난 사람이라 몇 년 전 계약 때 만보기를 감언이설로 꿰어 다른 소장농보다도 적은 품삯을 주며 부려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만보기의 세경 계약이 끝나갈 무렵 만보기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김진사 양반 밑에서 3년을 일했건만 한 해에 쌀 10가마밖에 받지 못하니 이래서는 평생 내 땅 한 뼘도 못 사겠구만. 이번에는 꼭 다른 지주와 제대로 계약해서 내 땅을 사고 마을에서 제일 까는 미인 아영이와 혼인하여 행복하게 살아야지. 만보기의 계약이 끝난다는 소문이 돌자 마을 지주들은 물론 이웃 마을 지주들까지 만보기를 찾아와 서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경쟁을 벌였습니다. 만보기는 지주들의 제안을 신중하게 고민하며 답을 미루었습니다. 이때 만보기의 옆논에서 일하던 진석이가 이 광경을 보고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자기도 곧 계약이 끝나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결국 진석이는 만보기 몰래 김진사를 찾아가 고자질을 했습니다. 김진사 양반, 만보기가 다른 지주들과 품삯을 흥정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하면 됐다고 계약을 파기하려는 모양이에요. 김진사는 만보기를 뺏길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만보기는 마을 최고의 상농이었으니 그를 놓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는 밤늦도록 만보기를 붙잡을 방법을 궁리했고 번뜩이는 묘책이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김진사는 논에 있는 만보기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만보가, 올해 농사가 끝나면 벌써 나와 3년이나 함께 일했구나. 내가 너를 높이 사 다시 계약을 하고 싶구나. 한 해에 쌀 20가마를 고정적으로 주겠네. 어떻겠느냐? 20가마요. 그것이 정말입니까가 진사 어르신? 만보기는 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20가마는 다른 지주들이 제시한 조건보다 훨씬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마을로 갈 필요도 아영이와 멀어질 걱정도 없게 되자 기쁜 마음으로 계약에 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밑에서 계속 일하겠습니다. 만보기는 약속대로 쌀 20가마를 받게 되자 그의 명성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 후 만보기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마을 처녀들이 그에게 노골적인 관심을 보였고 그 중에는 만보기가 그리도 좋아했던 아영이도 있었습니다. 아영이는 한껏 부끄러운 표정으로 논에 있는 만보기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만복씨, 우리 주인마님이 호박을 너무 많이 쪄서 말이에요. 만복씨도 좀 나눠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잠시 집에서 함께 드시겠어요? 만보기는 아영이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 기뻐 얼른 집으로 아영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둘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을 쌓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보기는 항상 꿈에 그리던 자신의 땅을 가지기는커녕 오히려 결혼 전보다 생활이 더 어려워져 있었습니다. 지주인 김진사가 품삯을 줄 때마다 갖은 핑계를 댔기 때문이었지요. 만보가, 올해는 흉년이 너무 심해서 말이다. 우선 쌀 10가마만 받고 나머지 10가마는 내년에 합쳐서 주면 안 되겠느냐? 만보기는 속이 상했지만 마음이 약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김진사는 온갖 핑계를 대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 아영이가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서방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벌써 3년째 제대로 품삯을 못 받고 있는데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그렇지. 우리 동네 제일 부자인 김진사 양반이 흉년 때문에 그렇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영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음날 만보기를 이끌고 김진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진사 어르신, 3년 동안 밀린 품삯이 자그마치 쌀 30가마입니다. 오늘은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면 관아에 고발할 것입니다. 아영이가 강하게 나오자 김진사도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못했습니다. 알았네, 알았어. 미안하구만. 그런데 그 많은 쌀을 당장 준비하기 어려우니 딱 2주만 시간을 주겠나? 2주 후에 다시 오면 밀린 품삯을 모두 처리해주겠네. 김진사는 약속을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보기의 아내 아영이의 당당한 모습에 크게 마음이 동했기 때문이었지요. 혼자 지낸 지 오래된 그는 아영이라면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김진사는 만보기가 논에서 일하는 것을 확인한 후 사람을 시켜 아영이를 마을 어귀 정자로 불렀습니다. 아영이, 자네에게 따로 줄 것이 있어서 왔네. 김진사는 품속에서 금가락지 하나를 꺼내 아영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니, 진사 어르신, 이 귀한 것을 저를 주신단 말씀입니까? 그래.
자네를 처음 본 순간 이 가락지의 주인을 찾았구나 싶었다네. 아영이 이왕 한번 사는 인생 가난한 소장농의 아내보다는 부잣집 진사의 첩으로라도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아영이는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보고 우리 서방님을 배신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배신이라니. 내 첩이 되면 마님이나 다름없게 대우해주겠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재산의 절반을 자네에게 주겠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자네 집에 있는 계약서 사본을 없애주었으면 하네. 그러면 우리는 공범이 되어 서로를 믿을 수 있지 않겠나. 아영이는 만보기의 초라한 초가집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김진사의 번듯한 기와집을 생각했습니다. 만보기가 아무리 잘 나간들 겨우 가난한 농부일 뿐인데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 아영이는 호롱불에 계약서 사본을 태워버렸습니다. 약속한 2주일 후 만보기와 아영이는 다시 김진사를 찾아갔습니다. 만보기가 밀린 품삯을 요구하자 김진사는 처음 듣는다는 듯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만보가 무슨 말이냐? 내 품삯은 원래 한 해에 쌀 10가마가 아니더냐? 3년 동안 30가마를 주기로 했으니 내 이미 다 주지 않았느냐? 말도 안 됩니다. 분명 20가마였습니다. 만보기가 억울해하자 아영이가 나섰습니다. 서방님, 집으로 가서 계약서 사본을 찾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분명 서랍 속에 있을 텐데요. 만보기는 아영이의 말에 속아 집으로 돌아가 계약서를 찾았지만 이미 아영이가 태워버린 계약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만보기가 아내를 의심하며 묻자 아영이는 싸늘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서방님, 제가 왜 당신한테 속아서 3년이나 고생해야 합니까? 저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혼인이 무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만보기는 주막에서 매일 술을 마시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때 마침 나주에 새로 부임한 현명한 박사또가 주막에 들렀고 만보기의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주와 아내가 짜고 나를 속였다니 그게 정말이냐? 박사또는 다음날 만보기와 아영이, 김진사를 모두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사또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계약서까지 확인했지만 만보기에게는 증거가 없었고 아영이의 증언은 김진사에게 유리했습니다. 고민하던 사또는 문득 묘책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포졸에게 큰 장독대를 가져오게 하고 그 안에 자신의 총명한 심부름꾼 춘삼이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에게 묘한 명을 내렸습니다. 김진사와 만보기는 이 장독대를 지고 마을을 한 바퀴 돌도록 해라. 안에 있는 춘삼이는 모든 진실을 들었을 터이니 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 일이 명하는 것이다. 먼저 장독대를 지인 김진사는 아무도 없는 골목으로 들어서자 장독대 안에 춘삼이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춘삼아, 내가 내 재산 절반을 너에게 주겠네. 이 송사가 끝날 때까지 입만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일일세. 김진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관하로 돌아오자 사또가 물었습니다. 김진사, 아직도 내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장농에게 거짓말을 할 만큼 제가 그리 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다음은 만보기가 장독대를 짊어질 차례였습니다. 만보기는 장독대를 지고 마을을 돌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아영아, 안에 있는 것이 너인 줄 아는데 듣고 있느냐? 김진사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배신했느냐? 허나 이왕 이렇게 된 건 너라도 잘 살기를 바란다. 만보기가 관하로 돌아오자 사또는 다시 김진사를 추궁했습니다. 김진사, 너는 문서를 위조하고 만보기를 속인 죄를 인정하겠느냐? 김진사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장독대에서 사또의 심부름꾼 춘삼이가 나와 김진사와 아영이의 대화를 모두 말했습니다. 결국 김진사와 아영이는 문서 위조와 파괴죄로 옥에 갇히게 되었고 사또는 김진사의 재산을 몰수하여 만보기에게 원래 받아야 할 품삯의 3배에 달하는 땅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만보기는 꿈에 그리던 자신의 땅 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고 타고난 농사 솜씨로 땅을 넓혀가 나중에는 그 역시 소장농을 거느리는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씨 착한 부인을 다시 만나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